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망자가 막 46명 막 이랬었던 상황인 거고, 이게 좀 점점 좀 늘어났었죠 당시에. 저는 당일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고, 그 당일 다음 날인 거니까 할로윈 당일날 말고 그 다음 날 제가 출근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었어.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는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확인하니까 어디는 20명 사망자가 발생했다더라, 이태원 압사 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점점 좀 늘어났었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 59명까지 돼서 최종적으로는 150명인가까지 됐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사망자 59명, 부상 150명, 어젯밤 10시 15분쯤 해가지고 와 되게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출근을 했는데 저희가 서울 쪽이 아니거든요. 경기도권인데 우리 쪽에도 고인분들이 모셨어. 출근해서 진짜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처참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날벼락이죠. 얼마나 힘들 거야. 정신도 없을 거고. 예상이 딱 되거든요. 이렇게 뉴스에 커질 만큼 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인분들이 막 오시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올 거고, 가족분들도 진짜 힘들 거고, 와 이거 큰 사건인데. 출근해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지. 와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내가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앰뷸런스 한 대당 한 분씩 보통 모시잖아요. 앰뷸런스 한 대당 한 분씩 모시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사의 그 당시에 현장에서 고인분들이 얼마나 많았어. 고인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적은 숫자 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이렇게 사설 앰뷸런스가 있어요. 사설 앰뷸런스. 이런 사설 앰뷸런스까지도 다 동원돼가지고 모셨을 거고, 심지어 이제 서울 쪽에도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들이 많았을 텐데, 이 안 치고도 숫자가 막, 병원은 병상 이제 환자들 받는다 그러면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막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 자체가 100분이 좀 넘으시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모신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안치고로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안치고의 숫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 이 앰뷸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장례식장으로 전국 각지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도 이제 오시게 된 상황이었죠. 출근을 해서 이제 안치고를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어떤 고인분들이 계신가 보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식표가 있거든요. 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연령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 성별, 연령, 어디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고인이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적어 놓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원미상이라고 되어 있어. 신원미상. 네 분 계셨었는데, 그리고 장소는 이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날벼락을 맞은 거지. 뉴스 기사로 이제 봤었고, 참 진짜 정신없고 힘들고 이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경기도권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눈앞이 사실 깜깜했었지. 한두 분도 아니고 네 분이나 우리 쪽에 지금 좀 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새벽에 좀 오셨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사설 앰뷸런스 통해서 고인분 모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설 앰뷸런스도 보면은 고인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모실 수가 없어. 119 구조대 차량으로는 다 모실 수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응급 환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을 모시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숫자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모시고 온 그 응급 구조된 그 차량들을 보니까 강원도, 남양주 파견된 거야. 다 파견돼가지고 서울 쪽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고인의 숫자가 막 많으니까 이송해야 될 차가 부족하니까 파견이 돼가지고 저 지방에서 막 강원도, 남양주, 파주 이런 데서 와가지고 고인을 모시고, 또 서울 내에서도 모셔야 되는데 안치고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고인을 계속 모시고 다니다가, 내 생각인데 전화 미리 했을걸요. 모셔야 되는데 안치고가 없으니까 장례식장 쪽이나 이런 데 전화를 했을 건데, 이 전문 장례식장이라 그러죠. 그 전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 딸려 있는 장례식장 말고 그냥 일반 장례식장, 그런데 미리 전화를 아마 했을 거야. 웃기게도 우리 쪽에서는 대학병원 두 곳에서만 고인을 모셨더라고. 다른 데서는 이태원 고인분이 없어요. 예상이 되거든. 거기 있는 분들은 엄청 클 거고 이래서 정말로 안치고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송하시는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대학병원이 또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셨을 거고 이러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안치고 자리 있는지 물어보고 그냥 일단 와서 모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모시게 되죠. 이렇게 흰 천으로 덮어서 고인분들이 오셨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식표에는 신원미상으로 해서 이제 고인분이 오셨었죠.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날이 밝아서 이제 아침 시간이 됐고, 뉴스에 얼마나 크게 퍼졌습니까? 전화기가 불나요. 전화기가.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출근했을 때 전화기 한 300통 넘게 받았을걸? 300통까지는 안 되나? 진짜 3분에 한 번씩 전화가 와. 3분에 한 번씩. 전화 와서 전화 받으면 여기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공무원 단체입니다. 뭐 이태원 관련된 고인분 계십니까? 뉴스이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기자 전화 오고 경찰청에서 전화 오고 검찰청에서 전화 오고 공무원들 전화 오고 어디 시청에서 전화 오고 구청에서 전화 오고 도청에서도 전화 오고 소방서에서 전화 오고 불나 일일이 다 말해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 고인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지. 아직 그 고인 신원도 안 나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전화를. 아니 근데 좀 내가 의문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검시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과수대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초창기에는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과수대에서 와서 여느 외인사와 마찬가지로 해서 보시면 이 시체 검안서라 그러죠. 검안서 발급을 위해서 검시라는 걸 합니다. 고인이 어떻게 됐는지 검시라는 거를 하고 이 시체 검안서를 발급을 받게 되는데 시체 검안서 통해서 뭐 고인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경찰 선생님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고 가족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죠. 형사 선생님들 오고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전화는 계속 오고 이미 가족분들이 오시기도 전에 기자 선생님들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미어 터져. 뭐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그러면서 가족분들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왔고 일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체 검안서가 오고 검시를 하고 나면 보시면 이게 검시 필증이에요. 검시 필증. 이 필증이 있어야지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고인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타 장례식장을 옮기신다든지 입관을 하면 입관, 뭐 화장을 하면 화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시 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외인사 같은 경우에는 병사가 아니시고 외력에 의해서 사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검시 필증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시 필증도 나왔었고 신원 확인이 이제 됐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분들한테 연락했는데 막 서울시 공무원, 뭐 기자 선생님들, 경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뭐 다 이미 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첫 가족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커졌죠. 언론사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했었고 이건 뭐 참사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다들 모이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정말 힘들었었던. 왜냐면 이렇게 돼서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검시도 한 번만에 끝나는 게 또 아니야. 과수대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하고 시체가 그 검안서 발급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또 검시해가지고 검안서 뽑아야죠. 검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검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검시를 하셨고 이렇게 큰 사건인 경우에는 검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보통 즉석으로 그냥 이 검시필증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보통 다음날 나오거나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검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당일로 바로 해서 검시필증 발급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액장에 이제 가족분들 오시기도 전에 이제 뭐 서울시 공무원이라든지 기자 선생님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좀 취재를 하시고 좀 그렇게 됐었던 상황인데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첫 가족분이 오셨는데 정말 황급히 그러니까 뛰어서 막 오시고서는 문을 팍 여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버님이셨는데 누구 여기 있냐고. 이제 가족 연락 형사 연락 받고 오신 거겠죠. 누구 여기 있냐고.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직감은 했어요. 가족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했고 누구 아버지라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봤어요. 말씀해주신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우리 그 신원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형사 선생님들한테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먼저 발설은 할 수는 없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런 사람 있냐 저런 사람 있냐 막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까지는 이제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맞더라고요. 찾으시는 분이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치고로 모시고 갔죠. 안치고로 모시고 갔었는데 이제 저걸 열고 이렇게 빼서 확인을 시켜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딸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 검시를 하면 나체 상태가 돼요. 고인분은 옷을 다 벗기고 왜냐면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옷을 다 벗기고 그걸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봉투에 이렇게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가족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드립니다. 마지막 입고 계셨던 옷이라고 하면서 드리는데 옷을 보여드렸죠. 보면 이제 이태원 관련해가지고 입고 계셨던 옷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찾아가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있는데 저희도 이제 비닐봉투에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옷을 보여드리니까 맞다고 이거 매일 입던 거잖아 이러면서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하면서 오열이 시작됐죠. 옆에서 진짜 보는데 야 제가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렇게 가족의 죽음을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 클 거예요. 숨을 잘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잘 못 쉬고 간혹가다 그래서 막 과호흡이라 그러죠. 막 숨을 막 못 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심호흡 크게 하세요. 심호흡 크게 하세요. 옆에서 하면서 좀 케어를 해드리고 이런 편인데 가족분들이 너무나 그러고 있고 또 그 고인들이 나이가 다 나보다 일단 어려. 2000년생 이후에 태어난 고인도 있었고 거기다 여자분들도 계셨고 막 이러니까 고인을 보고 그 아버지가 오열하는 그 모습이 좀 잊혀지지가 않네.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었는데 안사 다 제쳐두고 오셨겠죠. 전화 받고 웬 날벼락이냐 싶어가지고 오셨겠죠. 아 잊혀지지가 않네. 이런 게 수많은 고인들을 봤지만 나조차도 좀 약간 비가 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 나는 좀 그때 감정이입이 좀 됐었어. 고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일하면 맨날 보는 게 고인인데 정말 막 엄청 부패해가지고 오신 고인분이나 아니면은 심하게 뭐 사고를 당해서 오신 고인분들 신체가 어떻게 되셨다든지 이런 고인분들을 볼 때보다도 더 나는 심하게 좀 오더라고. 이 인터넷 같은데 보면 올라오는 글들 보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SNS 같은 곳에 막 실시간으로 막 CPR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비가 엄청 좀 온다라고 하더라고. 잠도 오지 않고 그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업계에서 일하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떤 정도 이제 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이 트라우마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사실 익숙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을 잘 겪진 않으니까 우리는 고인을 보고 나서 왜 보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냐 뭐 장례 지도사로 일한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려주고 좀 이렇겠구나 되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리고 젊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시신을 보고 소위 말하는 시체를 닦는다 그러죠. 잘 모르더라고. 그런 것까지 하는지는 몰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말 그대로 장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인 줄만 알아. 수의 입혀드리고 다 합니다. 고인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해요. 그럼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그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 고인을 보게 될 건데 수많은 시신들을 보게 될 건데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막 시신을 본다 막 이러면 막 되게 막 무섭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를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린 일이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린 일이니까. 익숙한 거예요. 당연하고.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을 겪는다거나 트라우마 뭐 익숙함 이런 거를 겪으시는 분들은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계속 생각해서 막 너무 슬프고 뭐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익숙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안타깝고 슬프지만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덜 할 겁니다. 그래도 막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이러시면은 뭐 그 이상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교육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님이 오셨어요. 검사님이 직접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굉장히 잘생겼죠. 드라마에 나오는 이종석 배우 선생님인데 근데 그 검사 선생님도 되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되게 좀 침착하시고 좀 이러실 모습으로 좀 보였거든요. 이제 유족분들이 모이셨고 검사 선생님이 이제 형사분들도 엄청 형사도 한 10대 명씩 계셨으니까 검사 선생님이 이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유족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최대한 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 지원해드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벌벌 떨더라고. 검사 선생님도. 이 유족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날벼락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위로가 될 것이며 안 되거든. 힘내세요.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힘내. 힘들지 힘들어도 뭐 참고 견뎌.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전혀 단일도 도움 안 됩니다. 단일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나도 겪어봐서 알아. 힘내, 울지마 뭐 이런 거 도움 1도 안 돼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도 그렇고 했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랬거든요. 고인 처음에 확인하러 오셨던 그 아버님께 고인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저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가족분들을 이렇게 케어는 그쵸 해드리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몸을 터치해드린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러니까 가족분들을 좀 이렇게 안아줬었어요. 안아드렸는데 의지해가지고 막 엉엉 우시는 그 모습 나도 가보다 이거 어찌됐든 검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날 검시만 또 16번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4분이셨으니까 검시를 4번을 했어요. 4개 기관에서 와서 의사 선생님 오셨었고 과수대 오셨었고 그 검사 선생님도 하셨었고 형사 선생님들도 하셨었고 16번 검시가 무슨 뭐 본다고 잠깐 번쩍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시를 했는데 전화기는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었었던 게 유족분들은 엄청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되어 있죠. 와중에 다른 장례를 또 치렀던 가족분들도 계시는데 그 가족분들도 나와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조문 오신 분들이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검시하고 전화는 불나지 전화기는 계속 와서 전화는 불나지 또 어떤 형사분은 와가지고 유족분들이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요.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음날 또 뭐 합동 분향소가 챙겨진다는 그런 뉴스 기사로도 그런 상황이 엄청 펼쳐졌었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후에 보니까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태원 구글에 이제 검색어 연관 검색어인데 보면은 각시탈, 토끼 머리띠, 압사 시신, 뭐 압사 현장, 뭐 이런 것들 사고 영상 이런 것들 뜬다면서 이런 걸 왜 보려 그러냐? 뭐 쉽냐? 뭐 궁금하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이 토끼 머리띠 책임 소재를 찾기 시작해 이제 보니까 이제 막 책임 소재를 찾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막 사진까지 넣어가면서 인터넷에는 또 사진까지 이렇게 막 첨부해가면서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됐고 여기서 이 토끼 머리띠라는 사람이 밀어 뭐 이랬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원래로 기차놀이처럼 밀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진심 꼭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책임 소재를 찾다 보니 저 토끼 머리띠 한 사람이 이제 잘못이다. 쟤네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경찰은 또 뭐 했냐. 경찰 선생님들 막 높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고개 숙여 막 사과드리고 막 이랬었던 게 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누군가한테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잘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나는 들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러면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은 물론 애초에 뭐 잘했으면 좀 줄어들은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 잘해야 되는데 글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해. 또 이 책임을 갖고 각각 고인의 개인한테도 책임을 묻는 경우 있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거기를 왜 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놀고 싶잖아.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거 안타까운 사고인 거고 이걸 갖고 책임 소재를 지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좀 글쎄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결국에는 이 높으신 분들 서장, 부청장, 소방서장 입건이 되었다라고 하시네요. 물론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라는 게 있어서 했는데 됐겠지만 나는 좀 안타깝더라고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이 엄청 뜨거웠던 게 또 뭐냐면 합동분향소라는 것도 차렸잖아요. 합동분향소 차렸는데 요거 갖고도 이제 뭐라 그래. 이거를 왜 사고 사망자라고 적냐. 참사 희생자라고 적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야 또 이거 사고 사망자라고 적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뭐 잘못됐네 뭐가 어쩌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은 좋은데 왜 자꾸 대도하는 걸로 이렇게 글쎄요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이랬어야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 고인을 모셨던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면 이런 거 갖고 욕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뭐 정치계적으로 또 보면은 대통령이 잘못이네 뭐네 막 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제가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뭐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글쎄 요즘에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게 너무 심해. 누가 잘못이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도 심하고 심지어 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악플 다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요. 안타깝지. 근데 이런 거를 이 책임 소재라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원초적인 걸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 사람이 많이 몰렸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말에 어디 뭐 마트 같은 데만 가도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기서도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여기 와서 경찰 선생님들이 와서 뭐 막고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태원 같은 거는 이미 애초에 10만 명이 넘게 모였었고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뭐 좀 했었으면 좀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는 됐을 거다라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태원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출동도 해야죠. 경찰 입장에서 놓고 볼까? 출동도 해야지. 어디서 누가 뭐 싸워요. 뭐 누가 다쳤어요. 싸움 나고 이런 신고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평소 대비 신고율이 엄청 높았을 거라고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걸 갖고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고 막 범인을 색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모든 어떤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놓고 보면 항상 잊혀지더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고 난 내 직업이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고인에 대해서 애도를 좀 하고 남겨진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에 대한 거는 전문가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맞는 걸 좀 해야 되고 잘한 건 잘한 거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좀 그 후에도 며칠간의 연락이 좀 많이 왔습니다. 뭐 소방서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현재 안치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고인을 몇 분을 좀 수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전화들 많이 받았고 다 협조해서 좀 얘기를 해줬고요. 앞으로는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좀 이러려고 하는 거겠지.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수는 없어. 100% 다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추모 좀 해주고 유족분들께서 충분히 힘드시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뒷이야기에 대한 얘기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다. 참 힘든데 이런 얘기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 진짜 좀 힘내시고 힘낸다 도움 안 되지. 유족분들이 힘내셔서 일상으로 좀 돌아가시고 앞으로는 또 이런 사고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하고 고인이 되신 사망자분들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